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방미 결과를 놓고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며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성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4거래일 연속 하한가로 8조 원이 증발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검찰과 금융당국의 본격 합동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팀은 주가 폭락 전 공매도가 급증한 경위와 폭락 직전 대량 매도를 한 대주주가 주가 조작 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경기도 수원 등 수도권 일대 도심에서 오늘 오후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습니다. 불과 2시간 동안 면허 취소 4건 등 30대 가까운 음주운전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2년 전 인천에서 우회전 사고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화물차 우회전 사고로 20대 딸을 잃은 유가족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점령지 크림반도의 석유 저장고에 드론 공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반격 준비를 거의 마쳤다고 밝히면서 1년 넘게 이어지는 러시아와의 전쟁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노동절과 어린이날 등 최장 9일간의 황금 연휴가 시작되면서 국내외 주요 관광지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긴 연휴가 시작되면서 국내 외국인 의료관광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대표되는 이번 방미 성과가 만족스러웠을까요? 유 대통령은 기자단을 찾아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SNS 메시지를 올려 힘을 실었습니다. 첫 소식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나와 손을 흔듭니다.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로는 역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이 꼽힙니다. 핵과 전략무기 운용을 논의하는 핵협의그룹을 창설하고 핵 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 가능성을 높였는데 대통령실은 나토식 핵 공유보다 실효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이런 다자와의 이런 약정보다는 더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은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유창한 영어로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냈고 국빈 만찬에서 부른 아메리칸 파이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귀국 시점에 맞춰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무엇보다도 자유라는 공통신념에 의해 탄생했다고 SNS에 쓰고 육성을 담은 방미 주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Today we celebrate the ironclad alliance, shared vision of our future, and the deep friendship that unite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윤 대통령은 이륙 직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취임 1주년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빈손 외교라고 평가했던 민주당은 오늘은 이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한껏 지켜 세웠습니다. 이어서 김태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말한 데에 대해 미국 측이 단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등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도청 문제도 해결된 게 없다며 텅 빈 쇼핑백만 들고 돌아왔다고도 표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판하고 방미 성과를 치켜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 것입니다.
또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핵 우산 운용에 대해서 다른 국가와 1대1로 체결한 최초의 합의 문서다. 역사가들은 방미 외교를 한미동맹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에서는 방미 결과에 대해 미국에선 환대받았지만 한국에선 다른 분위기에 직면했다며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내 여론이 엇갈리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 수사 상황입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의 합동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수사의 초점은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상황에 맞춰 있습니다. 왜 이때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는지, 또 주가가 떨어져야 이득을 보는 공매도가 폭증했는지입니다. 이규욱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4거래일 연속 하한가로 주식시장에서 약 8조 원을 증발시킨 SG증권발 폭락 사태. 금융당국이 늑장 대응을 해 화를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 앞으로는 사전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장 교란 요인이 몇 가지가 의심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금감원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했고, 앞으로 이제 다른 시장 교란 요인도 있을지 모르니까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더 대처를 해라. 결국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면서 본격 수사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 대주주 등이 주가 조작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은 각각 폭락 2거래일 전, 5거래일 전에 대량 매도를 해 차익을 챙겼습니다. 또 하나는 공매도가 갑자기 급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하는 겁니다. 평소 10주 미만이었던 공매도 물량이 폭락 직전에 4만 주 이상 나오는 등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한가의 시작점이 어디인지와 공매도 세력과 연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규욱입니다. 사회부 이성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사건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일반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있거든요. 네, 금융범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감 있는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재 합동수사팀을 꾸린 상태입니다. 지난 27일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 컨설팅 업체의 사무실과 이 업체의 명의로 된 골프 연습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엔 주가 조작 세력 일당으로 의심되는 10명을 특정해서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예, 이번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인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 이복현 금감원장, 모두 특수통으로 네, 손꼽히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죠. 네, 두 사람은 예전에 국정농단 특검에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 사진 한 장 함께 보시죠. 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양석조 현 남부지검장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복현 금감원장입니다. 당시 팀장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이복현 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위 고하라든가 재산의 유무,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일관된 기준으로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와 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과거에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권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정권이 바뀐 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했는데요. 이번 수사로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이미 수면 위로 올라온 인물들이 이미 있습니다. 특히 라덕현 씨, 투자 컨설팅 업체 대표라고 하던데 본인도 피해를 받기 때문에 자기는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라덕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1인 매매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자신이 세운 것은 맞다면서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의 통장을 받아서 매매에 이용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현재 문제가 된 주가 폭락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고 이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들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익래 다우데이터 회장의 실명도 이 과정에서 거론했습니다. 예. 특히 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이미 주식을 팔았어요. 그것도 수백억 원대 주식을 팔아서 의심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딱 맞아서 차익을 예. 거뒀다면 뭐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3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던 주식을 갑자기 600억 원 규모나 매도했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자본시장법을 보면요. 미공개 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주가 폭락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임창정 씨, 박혜경 씨 같은 경우인데 어제 이 범행을 미리 알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가립니까? 네, 두 사람 같은 경우 자신의 그 계좌가 이 문제가 된 주식 거래에 사용이 된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죠. 설마 뭐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치겠나 이런 생각을 안 했죠. 그리고 저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 4천만 원 넣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들에 가담하겠어요. 네, 과거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검찰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히 투자처로 생각을 하고 휴대전화를 건넸느냐 아니면 이 일당의 범행 시도를 알고 건넸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들은 보통 조사를 하면 당연히 나는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당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 대표 같은 경우에 가수 임창정 씨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언론 인터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이들의 범행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식 기자였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경찰이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면허 취소가 4건, 면허 정지는 24건이나 됐습니다. 스쿨존 4곳에서 2시간 단속한 결과였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경찰이 차를 세우고 음주 단속이 한창입니다. 한 운전자가 물로 입을 헹군 뒤에 측정기를 붑니다. 우선 감지가 되어 전제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할 거예요. 네네. 측정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6%,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0.3이 넘어가면 정지, 0.8이 넘어가면 취소. 기준점이 당장 내일부터 정지는 아니고. 점심 식사로 소주 반병을 마셨다는 운전자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13시 21분 0.037 면허 정지 수치 나오셨습니다. 술 얼마나 드신 거예요? 해야 되고. 스쿨존 음주 사망 사고 등 문제가 계속되자 경찰이 불시에 대낮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은 초등학교 앞 등 스쿨존을 중심으로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음주 단속을 벌였습니다. 오늘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4건을 비롯해 정지가 24건 등 거의 30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경기 남부에서만 음주운전은 총 1만 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술 드시고 절대 운전대를 잡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경찰은 낮과 밤에 상관없이 불시 단속으로 음주운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스쿨존 사고뿐만 아니라 우회전 교통사고도 심각합니다. 지난달 17일 인천에서 길을 건너던 20대 여성이 27톤 화물차에 치여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다 보니까 유족들은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 보도 보시고 우회전 교통사고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의 한 사거리입니다. 지난달 17일 이곳에서 우회전하던 27톤 화물차가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여성을 그대로 치어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 건널목에는 보행자 신호등은 물론 우회전 차량 신호등도 없어 더 조심했어야 하지만 운전자가 무심코 핸들을 돌렸다가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집 근처 시장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운전자는 지난달 구속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유족은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사람이 숨졌는데도 뚜렷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이 되게 문제가 많은 게 뭐 엄벌이 아니라 이렇게 다 풀려나 버리고 뭐 받아봤자 몇 개월 이러고 끝내버리니까.
2년 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우회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는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앞을 잘 살피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엄벌을 피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네, 사회부 우종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우회전 규정이 바뀌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앞에 저희가 봤던 리포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위반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달 17일에 발생했으니까 단속은 시작 전이었고 계도 기간이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화물차는 앞차가 법대로 우회전 대기를 하자 이거를 옆으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정은 물론 규정이 바뀌기 전 제도상으로도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 우회전 규정이요. 계도 기간만 3개월이고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있음에도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경찰관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교차로가 빨간 등일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고 우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록 신호등일 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을 하시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하시고. 들어봤지만 그래도 좀 헷갈리는데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인데요. 먼저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이때는 그냥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행자 신호등 색깔이 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방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이때는 횡단보도 두 곳에 보행자가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심지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우회전 차량 역시 규정 위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의 취지가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단속 현장에 가보면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경찰 단속 현장을 나가 보면은 곳곳에서 우회전 규정 위반이 단속되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가라고 빵빵 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규정 자체가 애매한 부분도 있다 보니 이 위반인지 아닌지를 두고 운전자랑 경찰관 사이에서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네, 나는 그거에 대한 제기는 동의를 못해요. 뭐 딱지를 끊어도 좋은데. 이런 실랑이를 없애기 위해서 우회전 신호등 만들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일부는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 우회전 규정이 복잡하니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에서는 아니 그러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신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불합리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공무원이지만 이거 정말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신호를 줘가지고 정확하게 지키게 하든지. 실제 정부가 이번에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한 만큼 설치 장소를 늘릴 예정이니 혼란은 줄어들 걸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만병통치약인 거는 아닙니다. 예. 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면은 평균적인 우회전 가능 차량 숫자 자체가 줄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커질 수가 있고 또 우회전 규정이 적용되는 곳이 전국에 2만 곳이 넘는 만큼 이곳에 모두 설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잇따른 우회전 사고를 막으려면 신호등 설치도 필요하지만 운전자들도 새 규정을 숙지해서 지켜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또 시야 사각이 많고 사고 시 위험도가 큰 대형 차량의 우회전에 대한 단속이 좀 더 집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고 불리는 엠폭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42명인데 4월 한 달에만 37명이 확진됐습니다. 더구나 여름에 확산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감염 폭증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사실 확인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코로나보단 낮은 전염성을 보였지만 4월 한 달간에만 국내에서 37명이 엠폭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확산세를 보면 여름철 확진이 폭증하는 모양새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옷차림이 가볍고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여름에 감염이 더 잘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엠폭스는 직접 접촉할 때 전파가 될 뿐 기온과 상관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발진 수포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밀접 접촉했을 때 이제 걸리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온도, 습도, 바람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증상은 주로 하체 쪽에 발현돼서 일상에서 직접 맞닿을 가능성도 적고 땀과 같은 체액도 감염 부위와 직접 닿지 않는 한 전파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선 지난해 여름 단 한 건의 확진도 없었는데요. 다만 질병청은 해외 통계는 이동량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며 휴가 등 여름에 늘어날 수 있는 타인 접촉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감염 경로가 조사된 확진자 중 약 82%가 성접촉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종합해보면 여름에 엠폭스가 더 확산된다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달리 일반 백신 접종이 없는 만큼 여름철엔 정부 차원의 방역 수칙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확인 표선우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이 워런 버핏의 점심 식사 경매를 본따서 우리나라판 버핏과의 점심이 진행됩니다. 그 첫 타자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박재욱 소카 대표, 방송인 노홍철 씨가 나서는데요. 참석자는 MZ세대입니다. 점심값은 재능 기부로 대신한다고 하네요. 이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마다 자신과의 한 끼 식사를 경매에 내놓고 수익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던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 지난해 6월 마지막 경매를 진행했는데 낙찰가는 무려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6억 원에 달했습니다. Fairly wealthy people to make the kind of donations that bought the lunch in recent years. 국내에서도 다음 달 25일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 첫 주자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차량 공유업체 소카의 박재욱 대표, 홍철 책방을 운영 중인 방송인 노홍철 씨가 나섰습니다. 이들은 MZ세대 참석자 30인과 꿈을 위한 갓생, 그리고 불구를 주제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점심값으로는 돈이 아닌 MZ세대 참가자들의 재능 기부를 받기로 했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재능 기부 계획을 보고서 저희가 좀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체인 전경련 측은 분기마다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노동절을 하루 앞둔 오늘 사회복무요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차별과 괴롭힘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 또 열악한 환경, 어려운 생계 유지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이혁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부터 세종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민수 씨.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근무지와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려 했지만 사회복무요원이란 이유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병무청에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건 냉랭한 반응이었습니다. 찾아낸 곳이 이제 거주지가 찜질방이었던 것이고 왜 자꾸 귀찮게 하냐면서 혹시 정신병 있는 거 아니냐고. 가정폭력 때문에 집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는 장 씨는 8,000원을 내고 찜질방에서 지내야만 합니다. 적응장애에도 민원응대 업무를 맡다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이진훈 씨도 도움을 못 받긴 마찬가지입니다. 복무기간 재지정 같은 걸 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무지도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라면서 자해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군인과 노동자 사이에 애매한 신분인 탓에 사회복무요원들은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은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란 의견을 받았지만 계류 중입니다. 복무기간 재지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재지정 권한자의 자의에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이 제정이 되면 훨씬 더 나은 상태에서 복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133번째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그동안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소형 오피스텔 월세 거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대학가 청년들 역시 월세로 몰리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비싼 월세까지 청년들의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신영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대학가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5만 원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까지. 안내글이 다양한데 전세 물건은 찾기 어렵습니다.
계약할 때 부모님들이 전세는 좀 피하고 싶고요. 예전에는 전세를 위주로 쓰셨는데.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를 조사한 결과 가장 비싼 곳은 평균이 83만 원에 달합니다. 전세 기피가 월세 인상으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언니와 최근 자취를 시작한 대학생 소지연 씨도 매달 80만 원을 월세로 내는 게 부담스럽지만 딱히 도리가 없습니다. 전세 매물을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사장님께서 요즘 뭐 빌라 왕이다, 오피스텔 왕이다 하면서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강력하게 좀 만류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 생활비에 월세까지 감당하면 매달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지출하게 되면서 외식마저 망설여진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좀 더 싼 데 찾아간다거나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식당들은 그래도 좀 싼 편이니까 일반.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 세대 청년층. 고향집을 떠나 부모님 도움 없이 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 오늘도 청년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져 갑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윤리위원회 첫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이딴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지 주목되는데요. 민주당은 국민께 석고대죄하라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선철 기자입니다. 내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첫 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 논의입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 정가은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자숙하며 5.18 민주묘지와 4.3 평화공원을 방문하는 등 사과 행보를 이어갔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저의 잘못으로 상처 입으신 많은 제주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발언으로 징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두 사람의 실언으로 지지율이 침체되고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최고위원을 막말 콤비로 지칭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합당한 징계를 내려 우리 정치가 최소한의 품격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호남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의원들 다수가 참여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에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러시아 점령지인 크림반도의 석유 저장고가 공격을 받아 큰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반격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석유 저장고 전체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엔 검은 연기 기둥이 끝없이 솟아오릅니다. 현지 시간 29일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 남서부 세바스토폴의 석유 저장고가 폭발하며 큰 불이 났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Ранним утром состоялась атака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пять же, версии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К сожалению, результативная. 당국은 인명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세바스토폴 지역에 대한 유류 공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선으로 여겨지는 이 항구 도시를 겨냥한 공격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최근 봄철 대반격 준비를 마쳤다고 공언했습니다. В такому режимі ми готові. Далі питання за Генеральним штабом. Як тільки буде Божа воля, погода і рішення командирів, ми це зробимо.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공망과 탄약 부족,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군사 장비에 대한 미숙달 등의 문제로 우크라이나가 고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요 격전지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자포리자주 일대에 러시아군이 대규모 참호를 구축해둔 것도 우크라이나군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8살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 5명이 총격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 기자는 밤늦은 시간에 사격 연습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웃의 요구에 이런 참극을 벌였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국 텍사스주 클리블랜드. 휴스턴에서 북쪽으로 약 55마일에 있는 작은 마을의 가정집에서 끔찍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1:31, we received a phone call in reference to people, there's shooting going on, harassment, and we arrived, found 4 people deceased inside the house. 8살 남자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져 피해자가 모두 5명에 이릅니다. 사망자는 모두 온두라스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39살의 멕시코 남성 프란시스코 오로페사. 경찰은 오로페사가 반자동 소총을 소지한 채 달아났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이 일어나기 전 집 앞마당에서 사격 연습을 하던 용의자는 이웃이 아기를 재워야 하니 사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웃집으로 찾아가 참극을 일으켰습니다. Yesterday I heard some shootings, but I thought it was like normal, like always. Never thought this was happening. 이번 총격은 바로 이웃집을 공격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사살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용 탐색견과 무인기 등을 동원해 오로페사를 추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주말 사이 시민들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행사들 참 많았습니다. 한평에선 진짜 금으로 만든 황금박쥐가 공개됐고요. 봄꽃 축제 그리고 반려견을 위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내일 노동절까지 쉬시는 분들이라면 나들이 삼아서 이번 기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한평 나비축제가 열리는 행사장에 황금박쥐 전시관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008년 순금 162kg을 녹여 만든 황금박쥐상이 공개되자 관람객들의 탄성이 터집니다. 27억 원을 들여 만들면서 예산 낭비 논란도 있었지만 현재는 금값만 137억 원까지 오르면서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친구야, 황금박쥐 보고 기운을 받아서 우리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자. 그래야지 친구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화창한 날씨 속에 노동절 연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지역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축제장에서 힘겨루기 시합도 하고 민속놀이 체험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봄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들자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의 옷차림도 나비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바람이 조금 쌀쌀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저처럼 그냥 반팔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걸어다니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한강공원에는 반려견 순찰대가 등장했습니다. 견주의 명령에 따라 산책도 하면서 모의 범죄 상황을 가장한 훈련을 해봅니다. 앞으로 동네 곳곳을 누비면서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게 됩니다. 같이 산책하면서 동네 안전시설물 같은 거 잘 관찰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랑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산책 시 순찰하면서. 기상청은 내일 노동절도 오늘과 비슷한 화창한 날씨를 보이면서 나들이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네, 때마침 일본과 중국도 우리와 연휴가 맞물립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의료 관광이 특수를 누릴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강남의 한 탈모 치료병원.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인 환자들의 상담 문의와 예약이 늘었습니다. 오시기 시작하죠. 근데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은 중국 분들이에요. 그리고 일본 분들도 서서히 움직인다고 하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 역시 중국 분들이. 백신 접종률 증가와 간소화된 입국 정책 등 방역이 완화되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국내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24만 8천여 명,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특히 코로나 확산 직전인 지난 2019년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한 수치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 일본 순이었고 외국인 환자의 상당수는 일반적인 관광도 가능한 미용과 성형 분야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외국인 환자 방문 형태가 단체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뀐 데다 억눌렸던 수요가 일시적으로 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환자를 맞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109조 원에서 2025년엔 240%가 증가한 240조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MBN 화제 프로그램이죠. 불타는 트롯맨 전국 투어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8도를 찍고 미국과 해외까지 팬들을 만나러 갈 텐데요. 먼저 2만 명의 마음을 불태운 서울 공연 현장 만나보시겠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애절한 노래로 손타인이라는 별명이 생긴 불타는 트롯맨 1대 우승자 손태진.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야 좋았을 것을. 콘서트장에선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패러디한 영상을 공개했고 걸그룹 곡도 소화했습니다. 최후의 7인인 신성과 민수연, 김중현, 박민수, 공훈, 애녹도 무대에서 신나게 열창합니다.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 이후로 잊어버리라 했지만 잊지 못할 것 같아. 최종 13인도 화려한 랩 실력까지 보여주면서 관객들과 함께 호흡했는데 서울 콘서트장에만 2만여 명이 몰려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광주, 충청, 인천, 경기, 대구, 부산 등의 대형 공연장을 돌며 전국의 팬들을 찾아갑니다. 전국 8도로 여러분을 만나러 갈 예정이니까 정말 지역마다 무대들도 달라질 수도 있고. 엄마가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트로트를 보게 됐는데요. 저도 같이 트로트 재미에 빠져가지고 제가 예약해서 엄마 모시고 같이 왔습니다.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트롯 콘서트 한다 그래서 그냥 6명이 왔어요. 춘천에서 보고.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요. 불타는 트롯맨은 올 가을 미국을 시작으로 해외 투어에 나서면서 경연자들이 한류 스타로 본격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최근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주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침투하자 검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 공급이나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 유통, 청소년을 마약에 중독시킨 범죄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봄바람이 강하게 불며 서늘함이 감도는 하루였습니다. 서울은 종일 평년 기온을 밑돌았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의 봄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부쩍 따뜻해지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또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메말라가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는 밤까지, 강원 영서는 내일 새벽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대전은 8도로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 광주와 대구는 2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